인천광역시 한반도의 중서부 남한 최북서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는 인천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대부분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대한민국의 대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0만의 인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에 이어 인구 밀집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은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도시인 인천이 최초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중식 요리들은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전신이 개통되어 전기통신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을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만 명의 시민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존재하는 광역시라는 이점으로 인해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하지만 서울과 인천의 거리는 멉니다.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은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쓴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인천 시민은 편도 1시간 30분, 왕복으로 3시간을 소요합니다.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쓰는 인천 시민,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이혜영 씨의 요즘 주요 관심사는 건강과 구직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8살 현재 무직인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 간단하게 챙겨 먹고 영양제 같은 것도 이제 챙겨 먹고 점심 정도에 이제 부모님 일 도와드리러 다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운동 잠깐 했다가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멀티비타민이랑 마그네슘 섭취하고 있고요. 엄마가 공복에 먹으라고 해서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정확한 섭취 방법을 알려주신 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공복에 먹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뭘 먹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약만 현재 먹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되는지 충분한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회사는 그만둔 상태고요. 간간히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이제 구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집으로 갑니다. 본가로 갑니다. 대중교통은 차를 타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안 타게 되더라고요. 안 막히면 한 25분 걸리고요. 막히면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운동하러 점핑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이면 가서 도착해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 몸이 이렇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주말 빼고 주 5일 거의 매일 가는 편입니다. 가서 한 2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 맨날 하는 건데도 맨날 힘들어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면서 부모님 일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운동을 마친 혜영 씨는 부모님 댁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준 뒤 귀가합니다. 이런 혜영 씨에게 건강 고민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28살 전인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학원에서도 강사 생활도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다 보니까 지방 스케줄도 있고 또 아니면 결혼식 행사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바이럴 광고라든지 뭐 이런 촬영들을 유동적으로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이게 불규칙합니다. 갑자기 캐스팅이 되면은 그 장소 촬영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슨이 갑자기 개인 레슨이 많이 잡히면 개인 레슨을 진행할 때도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무릎이랑 어깨랑 막 이렇게 관절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하는 근육 이완제를 먹고 버티다가 제 늦은 나이에 26살에 군대 입대를 했었는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꾸준하게 더 열심히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천 시민인 전인규 씨의 하루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늦게 시작됩니다. 기상하자마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저는 무조건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지켜서 루틴대로 먹는 스타일입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밑에는 취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따로 공복량으로 먹어요. 아침에 기상하자 먹는 약, 또 아침 식사 후 10분 내로, 점심 식사는 10분 내로, 이거는 저녁 식사 후 10분 내로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만약에 저녁 식사 때 너무 바쁘면은 저는 따로 자기 전에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가족들이 먼저 출근하고 조용한 집안에서 느지막이 식사를 마친 인규 씨는 남들보다 늦은 출근을 준비합니다. 점심 같은 경우는 일단 오메가3랑 그리고 MSM, 그리고 코큐10, 그리고 비타민 D, 밀크시슬, 그리고 카베진 이렇게 챙기고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챙기고요. 또 제가 또 춤을 추는 직업이라서 따로 그 몸이 막 근육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도 따로 비상식으로 챙겨요.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 보석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일단 영양제를 좋아할 뿐더러 모양도 막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거리니까 보석 같아요. 인규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활력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모습 봐요. 너무 예쁘죠? 준비를 마친 인규 씨는 오후 1시 서울로 출근을 합니다. 지금 직장은 제가 압구정에서 일하고 있어서 압구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잡고 가야 돼요. 되게 멀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는 있는데 한 번 더 갈아타면은 압구정으로 도착합니다. 2시간가량의 대중교통 환승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인규 씨는 회원들 수업을 위해 춤 연습을 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오후 약을 섭취합니다. 돌렸다가 돌려서 다시 한번 이번 수만 시작! 1, 2, 3, 4 우리 마찬가지로 있어요.
마그네슘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밀크시슬. 아, 그리고 위장 보호제, 위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또 저녁에 먹으면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는 이렇게 먹고 합니다. 보통 직감을 까먹고 잠들 때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불안해서 이렇게 먹고 갈 때가 많아요. 오후 10시 46분. 인규 씨는 11시가 다 되어서야 퇴근을 준비합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새벽 2시라고 도착하고 만약 지금 퇴근하면 그래도 한 12시 반? 1시? 이때쯤 도착을 하더라고요. 압구정에서 인천까지 편도 2시간. 그 길을 이토록 어두운 밤에 퇴근하는 삶을 사는 인규 씨에겐 어떤 건강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맞아요. 공허해요. 되게 뭔가 외롭다고 해야 될까나? 그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막 에너지 통하면서 일을 하고 춤추다가 이제 저는 새벽에 집에 도착하잖아요. 도착을 하면은 뭔가 좀 약간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영양제를 또 먹는 이유가 그 전에는 막 외로우면은 쇼핑을 하거나 무언가를 막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영양제로 뭔가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공허한 마음도 달래주고. 마지막으로 주 7일을 일하며 전국 방방곳곳을 바쁘게 이동하는 인천 시민인 한국남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3살 인천에서 온 한국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약에 제가 쉬는 날이다 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헬스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쉬는 날이고 저는 막 꾀죄죄하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준비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노트북 켜고 이제 앞으로의 남은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좀 산도 좀 바라보고 좀 바람도 좀 느껴보고 이러면 좀 힐링을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촬영 지원도 좀 하고 뭐 강의 관련돼서 자료도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 벌리는 걸 또 좋아해서 뭔가 어떤 컨텐츠 아니면 어떤 걸 또 계획해서 또 시작을 해볼까 이런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를 작성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는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좀 그 스케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스케줄을 좀 보내는 편입니다. 오늘 레크레이션 MC 일정이 있어서 지금 해외에 있는 컨벤션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요. 네. 그쵸, 맞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달라요. 네. 취소될 때도 많고 이게 당일날 결정 내린 경우도 있고 전날에 결정 내린 경우도 있어서 일단 오늘은 미리 좀 잡혀있는 일정인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말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취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진행이 돼서 지금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국남 씨는 꽤 오랜 시간 환승 구간을 몇 번 걸어야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좀 눈이 금방 좀 피곤해져가지고 안구건조증 때문에 좀 눈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게 그냥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기다리는 중에도 일정을 확인하는 국남 씨의 일정표는 빼곡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는 곳이 다른 프리랜서기에 더더욱 일정표 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4호선 갈아타가지고요. 태화역 내려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많을 때는 일주일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많이 없다 하면은 3번, 4번? 촬영 쪽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주로 생각하는 건 좀 MC 쪽 아니면 리포터 쪽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조금씩 MC 관련된 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 조만간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네. 조금의 희망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강사 일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노래 관련된 컨텐츠도 지금 계약된 게 있어서 같이 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남 씨는 해화에 일찍 도착하여 진행할 레크레이션 연습을 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레크레이션은 수련회를 온 중학생들이라서 수련회를 즐겁게 보낼 수 있게 국남 씨는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진행하는 거 그냥 순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드디어 레크레이션을 하게 될 장소에 들어선 국남 씨. 레크레이션 시작 전 문제가 될 것은 없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체크합니다. 집중한 국남 씨의 모습에서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오늘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진행을 맡은 MC 한국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능숙하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국남 씨. 선물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오늘 그 벌칙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오, 그 많이 나왔다. 늦은 시간, 레크레이션을 마친 국남 씨가 퇴근합니다. 네. 진짜 아까 아침하고 지금하고 지금 다크서클이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나요? 지금 가면은 한 11시쯤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한 4, 50분 정도 걸려서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겠죠? 피곤함도 잠시, 다음 스케줄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전국을 다니며 주 7일 근무를 하느라 많은 이동 시간을 쓰는 프리랜서 MC의 삶을 사는 국남 씨는 건강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남 씨는 어떤 건강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요? 3인이 겪고 있는 딜레마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